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성민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유동성이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금과 은, 주식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하락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섹터만이 지금 유동성을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왜 또 출렁거렸냐? FOMC가 있었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케빈 워시의 첫 연준 회의였는데, 점도표를 봤더니 금리 인상 매파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도 올라갔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 자산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시그널, 이런 위험 부담, 불안감을 조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가라, 크립토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가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연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시장을 붕괴시킬까요? 이거에 대한 답안을 여러분이 직접 내리셔야 됩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1년, 2년 후에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고 크립토 시장은 상승 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크립토 시장으로 유동성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과연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줄까요? 고정거래 가격과 현물거래 가격, 반도체 현물거래 가격은요, 먼저 고정거래 가격을 이해를 하면 빅테크나 HP, 델 같은 이런 업체들과 한 달, 단기 3개월 단위로 대량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 지표가 바로 현물 지표예요. 반도체 현물 가격, 현물 거래 가격.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물 가격의 추세가 지금 끝이 나고 있다. 현물 가격이 지금 꺾여버렸죠. 고점 고정거래 가격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실적이 꺾인다라는 말이죠. 그럼 증권사의 주가 전망치가 전부 다 꺾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현물 가격이 꺾이고 있지만 고정거래 가격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죠. 그랬더니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다.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전망도 상향을 한다. 이렇게 현재 양몰이를 해주고 있죠. 뒤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량을 던진 외국인들이 레버리지로 지금 단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반도체에 대한 본질과 실적에 대한 업황과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서 이제 자금들이 쏟아져 나와서 순환을 보일 것으로 확신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고점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개미들만 굉장히 과열을 넘어선 광기를 보이고 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금융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케빈 워시가 포워드 가이던스와 점도표를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FOMC 때마다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예정이야. 그런데 점도표의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고 금리의 끝단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이런 신호를 줬던 게 시장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워시 연준의 핵심 태스크포스, 조용한 연준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케빈 워시가 등장하고 나서 5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연준의 프레임을 구성할 것이다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가 대차대조표,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소스, 그리고 네 번째가 생산성과 고용,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이 5가지를 통해서 연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과연 매파적으로 해석을 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시장을 붕괴시켜 버릴까요? 여기에 대한 답안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런 움직임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FOMC 의사결정 시스템을 좀 보죠.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에서 연준 의장 1명, 그리고 부의장 1명, 연준 이사 5명, 총 7개의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총 12개의 투표권 중에서 나머지 5개가 나눠집니다. 지역 연은 총재 12명 가운데 돌아가면서 4명씩 맡고 있어요. 1명은 고정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뉴욕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이 밑에 있는 지역은 연은의 연합체가 바로 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민간 은행들이에요. 뉴욕 연은이 실질적인 연준의 최대 쩐주입니다. 미국 월가가 말이죠. 그러면 케빈 워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케빈 워시의 장인이에요. 에스티 로더, 단순히 화장품 그룹의 회장이 아니고요. 이분인데 에스티 로더 그룹의 소유주고요. 로널드 로더 이분의 이름이고 현 연준 의장의 장인입니다. 화장품 재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유대계 그룹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미국 재무부는 그들의 금고지기 역할을 담당을 해왔다. 그리고 케빈 워시는 최연소 연준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죠. 그리고 스콧 베센트 이 사람 또한 유대계입니다. 더불어서 소로스 펀드의 파트너였어요.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에 대차대조표도 있는데 현재 통화정책으로 제로금리를 갔었었죠. 2008년도 제로금리를 갔었는데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보여줍니다. 연준의 자산 4.2조 달러. 그 다음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를 다시 한 번 더 시행을 했고 이전에는 자산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3.7조 달러까지 제로금리를 다시 한 번 했었죠. 그리고 그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로 다시 한 번 더 9조 달러까지 급상승을 보입니다. 지금은 6.6조 달러 정도 되죠. 이거에 대해서 Q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I 생산 혁신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한 장의 종이 이 화면에서 사실상 기존 통화 정책은 끝이 났다. 수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체인망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과연 작년 12월까지 우리가 올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세 차례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에 신호를 줬었죠. 지금은 계속 동결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서 갑자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답안을 이제는 정하셔야 될 때라는 거죠. 이게 크립토 시장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클래리티 법안과 또 어떤 연결 지점이 있을까요? 그 본질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고정 거래 가격은요. 지금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선행지표, 선물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금 꺾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차를 두고 고정거래 가격 또한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적 역시도 떨어지게 되겠죠. 실적이 내려오면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와 주가 전망치는 당연히 부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앵커리지 디지털 미국 OCC에서 미국 최초의 디지털 은행 허가를 받았던 업체죠. 여기 어드바이저 자문위원회에 케빈 워시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빠져 있어요. 민간 업체와 겸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빠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앵커리지 디지털의 공통점을 한번 봐볼까요? 시큐리타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큐리타이즈는 어디냐면 세계 최대의 RWA 실물자산 토큰화의 STO 토큰 증권 플랫폼입니다.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토큰화시키는 것이 바로 RWA죠. 그 안에 토큰 증권, 증권을 토큰화시키는 것이 STO입니다. 세계 최대 RWA 플랫폼 업체가 바로 시큐리타이즈고요. 그렇다는 건 여기가 바로 디지털 화폐 인쇄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쩐주는 달러의 주인장들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자로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 또 하나 여기 수탁기관 거래소에 이렇게 앵커리지 디지털이 딱 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냥 옮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체인에 리플이 이렇게 이름을 당당하게 올려놓고 있죠. 하나같이 이렇게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RLUSD는 결제 및 토큰화를 위한 기관급 인프라예요. 웜홀입니다. 상호 운용성,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고요. 웜홀 토큰과 RLUSD,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네이티브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고 국경 간 결제, 기관 온램프, 토큰화 사용 사례를 지원을 한다.
웜홀과 RLUSD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보실 수가 있어요. 시큐리타이즈 상호 운용성에 이렇게 웜홀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다시 한 번 더 RLUSD, 리플 RLUSD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파트너로 좀 들어가 있는 수탁기관, 이걸 보시면 뭐 앵커리지 디지털, 바이낸스, 비트고, 크립토닷컴, 파이어블록스, FV뱅크, 조디아 커스터디, OKX,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업체가 결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SEC 현 의장이죠. 이분이 시큐리타이즈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 회사인 시큐리타이즈와 앵커리지 주식을 모두 보유 중에 있다. 시큐리타이즈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결코 따로 움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FOMC 그리고 리플, STO, 사실상 세계 최대 STO 플랫폼이죠. 이 시큐리타이즈의 자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 하나같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필연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7월달 정말 큰 이슈가 남아 있는데 이 클래리티 통과 이슈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당연히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이슈가 터지기 전에 리플의 물량을 늘려가시는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7월달 안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량 늘리시면서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 괜찮으신 건가요?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런 물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막막한 노후 준비까지 이 팍팍한 일상을 버텨내면서 리플이나 시바이누 코인만 붙들고 기다려온 시간이 얼마인가요? 과연 시가총액이 이제 무거워지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이런 메이저 코인, 리플이나 시바이누 코인 같은 이런 단일 종목 하나만으로 이 지독한 현실을 단번에 끊어내고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서 꿈꾸는 신분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메이저 코인의 2배, 3배 수익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성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죠. 한정된 시드로 진짜 삶을 바꿔야 되는 우리에게 이 험난하고 어려운 크립토 시장에서 2배, 3배는 솔직히 가슴이 뛰는 숫자는 또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생의 판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숫자죠. 여러분이 주식 시장이 아닌 크립토 시장을 선택한 이유도 주식으로 2배, 3배 벌기보단 주식 시장에 비해서 더 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을 선택을 하셨었던 건데요. 실제로 크립토 시장 초창기에는 500만 원을 넣고 1년 뒤에 강남 아파트를 산 직장인도 있었고요.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십억 가량의 빚을 전부 갚고 가게를 차린 자영업자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특별한 운이 좋아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큰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운 때문이 아니라 월가가 수십 년 전부터 써온 투자 공식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가의 큰손들은요, 절대 한 종목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든든한 메이저 코인으로 자산의 중심을 잡아두고 그 메이저 코인이 뛸 때 뭐 몇십 배, 몇백 배 더 폭발할 수 있는 수혜 코인에 소액으로 옆에 담아두는 거죠. 대장주가 뛰면 그 수혜 종목은 그 뒤를 따라 훨씬 더 크게 몇십 배, 몇백 배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인 메이저 코인이 올라가서 좋고 그 덕분에 수혜 종목도 터져서 좋은 일석이조의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관들이 일반인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분산 투자 공식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리플이나 시바이누 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메이저 코인보다 더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코인에도 함께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소액으로도 뭐 몇천, 몇십억, 초대박 일시 뭐 몇백억까지 벌어들인 이런 부자가 된 사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인생 역전의 사례가 잘 들려오진 않잖아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이 어렵고 험난한 이런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었는데 정말 그 천금 같은 기회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워싱턴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역대 코인 시장의 모든 폭등을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아주 거대한 판이 지금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과 여기서 끄시는 것, 그 선택 하나가 향후에 여러분이 타고 다닐 차와 살고 있을 동네,
즉 여러분의 미래를 모두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최근 뭐 인공지능이니 실물자산 토큰하니 온갖 테마들이 시장을 달구고 있지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포식자들은요, 지금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며 크립토 시장의 룰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명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죠. 이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크립토 시장에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규칙을 만들어주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인이 법적으로 증권인지 상품인지 화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발을 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겉으로는 시장을 정비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목적이 훨씬 냉혹하다라는 거예요.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바로 자비 없는 시장 대청소인데요.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실체도 없이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수만 개의 잡코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무법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무법지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고, 이제 SEC와 CFTC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집행기관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칼을 뽑아들고 이 무법지대의 숨통을 끊으러 나선 거죠. 클래리티 법안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 기준이 잔인할 만큼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 제어 규칙이에요. 코인을 발행한 창업자나 뒤에서 돈을 댄 벤처 캐피탈 세력이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쥐고 있으면 그 코인은 무조건 증권으로 묶여버립니다.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매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률 준수 비용을 내고 미국 당국에 피말리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없고 맹목적인 투기에만 의존하던 대다수의 김치코인 같은 이런 잡코인들이 1년에 수십억씩 쏟아부으며 이런 감사를 버텨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결국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물론 국내 대형 거래소들까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코인을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시키는 대학살이 곧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크립토 시장 다 끝난 거네, 당장 돈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부자와 빈자의 시선이 완벽하게 엇갈리게 돼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 달러의 주인장들, 이런 금융권의 거물들은 그 무자비한 규제의 산불이 타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잡목들이 모조리 불타 없어진 비옥한 땅에 자신들의 수백조 원대 자금을 안전하게 밀어넣기 위해서 말이죠. 수만 개의 잡코인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이 까다로운 규제 필터를 완벽하게 통과한 단 1%의 진짜 코인들만이 살아남아서 전 세계의 막대한 유동성을 독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 SEC와의 법적 전쟁에서 승소까지 하면서 제도권으로 진입한 리플이나,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에 관심을 받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은 이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서 제도권이 인정한 합법적 자산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됐죠. 자, 여러분, 여기부터가 이제 이번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하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리플이나 시바이누 코인은 훌륭하지만 시가총액의 몸집이 너무 커져버렸고, 거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코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재무부 산하의 엘리트 관료들과 글로벌 마켓 메이커들은 겉으로는 이런 메이저 코인들의 합법화를 환호하면서도 뒤에서는 대중의 시선을 완벽히 따돌린 채 기관들끼리의 비밀 거래를 통해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는 숨겨진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개월간 해외 현직 트레이더들과 밤을 새우며 규제 당국의 내부 문건을 추적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고 월가들에게만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비공개 리포트를 끊임없이 뒤져본 끝에 찾아낸 이 코인은요, 클래리티 법안의 20% 제어 규칙은 물론이고요, 고객자금 분리 보관 의무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클리어한 상장 폐지 확률 제로의 무결점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기득권들이 혈안이 돼서 쓸어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시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잡코인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메이저 코인들만 살아남아 전 세계 은행들의 국경 간 송금을 책임지는 거대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이 메이저 코인들의 고속도로에 수십조 원의 고객 자금을 태우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금 세탁 방지와 합법적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과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메이저 코인들 자체만의 이런 기술력으로는 복잡한 규제 요건을 퍼센트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전통은행의 자금을 메이저 코인들의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일무이한 합법적 톨게이트, 즉 규제 맞춤형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이 히든 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덤벼들던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규제 비용을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해서
전부 떨어져 나갈 거고요. 결국 이 히든 코인만이 전 세계 기관 자금이 메이저 코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을 독점하게 된다는 뜻이죠. 독점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살아남은 메이저 코인들로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이 되고 이 톨게이트를 거쳐가는 데이터가 폭등하는 순간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 코인의 가치가 과거 암호화폐 전성기 시절 밈코인들이 보여줬던 수만, 수십만 배의 폭등을 우습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건요. 이 코인은 현재 월가와 극소수 기득권들만 알고 있는 일반인들에겐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 중에 바닥, 말 그대로 로또 한 장값도 안 되는 헐값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당첨 확률 제로에 가까운 로또 한 장에 쓰시는 돈, 혹은 오늘 저녁 가족들과 외식 한번 했다 치고 소액만으로도 담아두신다라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규제의 산불이 끝나고 새로운 금융 질서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이 묻어둔 그 소액이 수천만 원, 나아가서 수십억 원의 막대한 부로 증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줄 정말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리플이나 시바이누 코인으로만 2배, 3배 벌어도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그 코인들만 담아두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들고 있는 리플이나 시바이누 코인과 함께 폭등을 보일 수 있는 종목까지 담아서 일석이조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즉 한방에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히든코인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마이너스 통장 찢어버리고 내 가족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 다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현실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히든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월가와 기득권들만이 이 물량을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 공개적으로 제가 이 히든코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월가와 기득권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과 함께 수익을 챙겨가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이 히든 코인의 정보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폼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구간, 구독자님께만 드려요, 이 구간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클래리티 법안으로 앞으로 큰 수혜를 받으면서 이전에 보였던 밈코인들의 그 상승률을 뛰어넘을 뭐 10,000배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는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자세하게 이곳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버튼, 제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요, 저에게 이 모든 구글 폼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날라온 이 구글 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가 모두 다 확인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이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면 앞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수혜를 받을 이 히든 종목, 이전에 밈코인이 보여줬던 수십 배, 수만 배 이상의 이런 폭등을 보여줬던 이런 흐름을 가져갈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확인이라도 꼭 해보셔라.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정말 소액만 담아 두셔도 여러분들의 꿈인 인생 역전의 꿈을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왔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